네, 정말 뭐 몇십 년 전통 원조집 이런 간판을 보면 왠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네, 맛집인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 네, 저도 이제 소문난 맛집이라고 찾아가 이제 부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간판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. 어떤 집은 소문난 맛집, 어떤 집은 원조 소문난 맛집, 진짜 원조 소문난 맛집 이래가지고 헷갈려서 어쨌든 들어가긴 했는데 맛이 그닥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죠. 최근에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. 뭐 소문난 원조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원래 알던 사장님은 없고요. 새로운 분이 사장이라고 또 계시고 인수한 지 1, 2년밖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의 배신감 느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. 그 맛집이라고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어요. 한 40년 된 원조 맛집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실제 가봤더니 주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지 한 4년밖에 안 된 집인데 그 집이 이제 40년으로 이제 둔갑을 한 거죠.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. 근데 이런 소문을 듣고 멀리서까지 찾아갔단 말이에요. 그거 한 입 보기 위해서. 근데 아니야. 근데 이거는 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? 내 차비하고 그 먹는 음식. 그러니까 해야죠, 그거 배상이. 예, 그 배상의 문제와 그리고 법적인 처벌 가능성의 문제를 좀 달리 판단해야 되는데요. 고객의 입장에선 당연히 허탈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그 입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먼저 40년 전통 이렇게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운영한 기간이 얼마 안 된다. 이런 부분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어요. 예, 벌금형은 굉장히 이제 규정도 높고 또 그 전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. 그런데 실제로는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원조라거나 또 이제 뭐 몇 년의 전통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비법이 있었다. 그리고 뭐 우리 그 집들만의 어떤 음식을 하는 건 또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도 주요 그 한식 메뉴들 중에서 이런 상표권 분쟁들이 있었어요. 뭐 원조가 어디가 원조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상표권, 서비스표권을 등록했는지 그 문제가 관건이었어요. 그렇구나. 네, 그래서 이제 처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배상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. 이제 배상이라는 것이 뭐 40년 전통이라고 해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다. 이랬을 때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대대로 물려온 그 원조의 비법으로 요리를 했다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. 광고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제 손해가 문제예요. 멀리서 찾아온 교통비가 있을 수 있고 음식은 다 드셨지만 그 음식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에 비해서 소송비,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인지대나 송달료나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.